자, 이번 주에는 제3장으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기 위한 그 OS를 다루기 위해서 이 유닉스를 활용하는 내용을 갖다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라즈비안 자체가 바로 다음에 설명하겠지만은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는 OS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좋든 싫든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유닉스에 대한 그 커맨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VI 에디터를 사용해서 C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하겠는데 강의 영상 자체는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유닉스 커맨드를 갖다 하나하나 가르치거나 VI 커맨드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나 영상에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이 유닉스 커맨드에 대한 그 설명 영상과 VI 에디터를 사용하는 영상을 갖다가 링크를 올려놓음으로써 학습을 대신할 텐데, 강의 영상이 짧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방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링크에 올려준 그 유튜브 영상들 갖다가 여러분들이 꼼꼼히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나중에 뭐 실습 시간, 플립 러닝 시간에 유닉스 명령어를 갖다가 다시 공부하거나 아니면 막상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야 되는데, C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야 되는데 VI 커맨드 갖다 그때서야 겨우 막 찾아보고 있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공부를 해두는 그러한 그 시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 라즈베리 파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유닉스 시스템, 이를테면은 이제 맥OS를 담고 있는 맥북이 있거나 그렇게 터미널 쓸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런 이제 유닉스 커맨드하고 그리고 VI 에디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북 가진 사람은 맥OS를 쓰면은 뭐 거의 아무런 준비 없이도 지금 이번 주에 내용을 바로 지금 실습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맥북을 쓰는데 맥북에다가 윈도우를 깔았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뭐 이 실습을 갖다가 바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는 라즈베리 파이가 지금 당장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 실습 자체는 나중에 해도 돼요. 라즈베리 파이를 학교에서 받은 다음에 라즈비안 깔고 거기서 해도 됩니다만은, 환경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의 내용을 간략하게 PPT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제4주차에는 챕터 3의 유닉스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기초 유닉스 명령어와 VI 에디터에 대한 그 외부 링크 영상을 활용하면서 설명을 갖다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되는 OS인 라즈비안은 유닉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즈비안의 GUI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앱을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라즈비안 OS 자체가 유닉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닉스는 원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즉 프롬프트 상에서 유닉스의 명령어를 입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닉스를 사용한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 가지 유닉스 명령어를 직접 프롬프트 상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유닉스 시스템을 쓴다 그러면은, 물론 GUI 기반으로 엑스윈도우를 바탕으로 하는 GUI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전히 커맨드 라인, 즉 프롬프트 상에서 커맨드를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닉스 명령어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서버 기반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의 라즈비안도 마찬가지로 뭐 어차피 이 OS 자체가 AT&T 유닉스 시스템 5 계열의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약간 변형된 리눅스예요. 여러분들이 OS를 배운다면은 또는 배웠다면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계열의 그 줄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금 금방 얘기했던 AT&T 유닉스 시스템 5, AT&T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유닉스죠. 예, 여기 마크에 보이죠?
AT&T 유닉스 시스템 5를 운영체에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이런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UC 버클리에서 만든 버클리 4.3 BSD 유닉스라고 하는 OS.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개발한 그러한 유닉스인데, 사실 이거 학생들이 개발했어요. 학생들이 이제 기업체와 여러 교수들과 함께 개발한 것인데, 사실 유닉스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OS였는데, 이 버클리 4.3 BSD 유닉스하고 AT&T 유닉스 시스템 5의 어떤 차이점을 갖다가 굳이 얘기한다면 거의 똑같은데, 굳이 차이점을 얘기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닉스 시스템 5는 AT&T라는 회사, 즉 기업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쓰기 좋은 거겠죠. 기업체가 쓰기 좋은 게 뭐예요? 빠르고 간편하고 안정된 시스템이겠죠. 웬만하면 잘 안 죽고 거의 모든 응용에 사용할 때 별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인터페이스 갖추고 있는 거겠죠. 그런 목적을 위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시스템 5이고, 4.3 BSD는 나중에 이제 4.4 BSD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UC 버클리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술적으로 뭔가 OS를 연구하고 OS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술적인 그 학습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타겟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OS입니다만은 약간의 그 명령어나 아니면 운영체제의 활용성에 좀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유닉스를 쓸 일이 생각보다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 유닉스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즉 간략화된 유닉스인 리눅스, 여러분들 리눅스를 갖다 많이 쓰고 있죠. 이 라즈비안도 기본적으로는 유닉스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리눅스로부터 변형이 된 이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형태로 다시 바꿔진, 변형된 그런 OS 바로 라즈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닉스보다는 좀 간단한 명령어와 간단한 사용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유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 한다면은 유닉스나 리눅스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라즈비안을 사용돼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4.3 BSD도 시스템 5하고 거의 호환되고, 그리고 리눅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닉스하고 거의 99% 호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눅스 계열에서 나왔던 거의 모든 OS들, 아까 여기 4.3 BSD 시스템 5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서 이제 나왔던 리눅스의 여러 가지 종류, 예를 들면 레드햇 리눅스라든가 데비안 리눅스 또는 우분투 리눅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다 호환 가능한 명령어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라즈비안이라고 하는 OS는요, 엄격히 말하면은 요 리눅스 중에서도 데비안 리눅스를 변형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즈비안에서 사용하는 상당히 많은 체계들이 데비안 리눅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글쎄요, 데비안을 써봤던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게 데비안하고 뭐가 다른지 엔간해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우분투하고도 사실은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물론 명령어가 몇 개가 좀 달라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메모리 관리하는 여러 가지 툴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드햇이나 우분투나 사실 여러분 별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데비안도 라즈비안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일 명령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터미널 모드에서, 여러분들 맥 OS 터미널 치면 이렇게 터미널 모드 나오죠. 라즈비안도 마찬가지로 터미널 모드 나오고, 모든 유닉스 시스템은 전부 다 터미널 모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터미널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 상에서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이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유닉스 명령을 배워야겠죠. 옛날에 유닉스 쓰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유닉스 쓰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유닉스 쓰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유닉스, 리눅스 명령을 배워야 돼요. 이 과거에 이렇게 이제 유닉스 OS를 사용했던 이 시스템들 있죠. 이건 PDP-11입니다. 이 PDP-11을 사용하는 이 사용자들도
앉아가지고 뭘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죠. 유닉스 명령을 타이핑해가지고 이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라즈베리 안에서 뭐 C 언어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뭔가 라즈베리 파이를 갖다가 동작을 시키려면은 이 유닉스 명령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유닉스 명령은 옛날에 뭐 유닉스 명령어 리스트 쭉 놓고 뭐 명령어가 뭐가 있고 어떤 어떤 명령어가 그룹으로 있다. 아니 명령을 다 외우고 명령에 대한 문법을 갖다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만은,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새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영상, 비디오 이런 거로 하는 교육이 익숙하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영상 체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유닉스 명령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배우도록 만들어진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3개의 링크를 지금 달아놨습니다. 첫 번째 링크는 보편적 유닉스 명령어를 사용하는 법을 갖다가 요약해 놓은 그런 유튜브 영상입니다. 두 번째 링크는 리눅스에서 이제 그 커맨드 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갖다 얘기해 주겠는데, 두 개 보면 거의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라즈베리안에서 실제로 이 유닉스 명령어를 쓰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이제 보여주는 영상인데, 사실 세 개 다 똑같아요. 그냥 명령어의 종류나 명령어 그 글자나 뭐 나오는 출력이나 이런 거 뭐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 하나씩 대표적인 영상을 보면서 뭐 공부를 해보면 좋겠는데, 여기서 링크를 걸어놨다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링크 뭐 나중에 보지 내지는 뭐 이거 안 봐도 되겠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갖다가 클릭해가지고 전부 다 보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까지 이 3개 링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 실제로 라즈베리안을 썼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아마 라즈베리안을 쓰기 힘들고, 그래서 플립 러닝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결국 실습을 포기하거나 이거 뭐 유닉스는 나하고 안 맞나봐 하는 쓸데없는 적성 탓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실습 안 해도 좋으니까 이런 영상 링크라도 확실하게 뭐 몇 번이고 필요하면은 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유닉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전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유닉스 C 라이브러리, 라즈베리안에 사용한 C 라이브러리 있었죠. 뭐였죠? 와이어링 파이였죠. 와이어링 파이 같은 그런 유사한 C 라이브러리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은 당연한 일인 게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C 라이브러리가 기본적으로 다 제공됩니다. 다 제공되고, 그 중에서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IO 포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와이어링 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따로 놓은 것 뿐이지, 뭐 라즈베리안이라고 해가지고 C 라이브러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무조건 다 있어요. 물론 외부 라이브러리 설치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외부 C 커맨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C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 여러분들 커맨드 라인을 활용해 가지고 쓰도록 이 C 컴파일을 갖다 하거나 실행을 하거나 할 텐데, 그런 명령 사용 방법 갖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두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닉스 커맨드, 즉 라즈베리안에서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리눅스 커맨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잘 봤다 한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라즈베리안, 즉 유닉스에서 여러분들이 C 코드를 갖다가 입력하기 위한, 그 C 언어로 된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기 위한 에디터를 갖다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에디터, 그 비주얼화된 에디터 갖다 사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유닉스에서는 기본적으로 VI라고 하는 에디터가 제공되고 있어요. 요거는 C 언어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된 그런 에디터인데, 유닉스 커맨드에 의해 가지고 에디터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즉 VI 하고서 이제 파일 네임 주고서는 엔터 치면은 그냥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익숙한 뭐 아래 한글이라든가 MS 워드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뭐 화면 기반의 에디터가 아니라 텍스트 기반의 에디터입니다. 그래도 이름은 원래 비주얼 에디터예요. 이 VI라는 이름 자체가 이 비주얼 에디터의 약자입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써보면 전혀 비주얼하지 않습니다. 그냥 텍스트 에디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량글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에디터를 쓰던 사람들이 이 VR을 쓰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야 이게 무슨 에디터냐 도저히 못 쓰겠다 이렇게 너무 불편하다 이거 쓰다가 머리가 그냥 꼭지가 돌아버리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VI가 정말 신기한 게 쓰면 쓸수록 더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VI 하면 익숙해지면요 예를 들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래 한글도 불편해요. VI가 훨씬 편한 거예요. MS 워드 불편합니다. 진짜. 근데 파이썬을 쓸 때 그 파이썬 에디터 있죠. 너무 불편해 진짜. VI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지만 처음 여러분들이 VI를 접하게 되면은 정말 불편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불친절한 에디터가 저는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 에디터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야, 도대체 이걸 누가 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닉스 기반의 작업을 하는 유닉스를 사용하는 엔지니어라면은 VR을 쓸 줄 모르는 엔지니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VR을 쓸 줄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유닉스 서버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닉스를 다루려고 하면은 또는 리눅스를 다루려고 한다면 특히 라즈베리를 다루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VI를 쓸 줄 모른다면은 그냥 그 일은 포기해야 돼요. 귀찮으면 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될 에디터인데 그만 얘기했죠. 처음에만 어렵지 이거에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에디터가 전부 다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 VR을 써온 지 벌써 30년이 넘어가긴 하지만 처음에 VR을 배울 때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30년 전에는 그 화면 에디터가 아량글 같은 거 없었냐고요. 아량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비주얼 에디터는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비주얼 에디터를 제치고 이 VI라고 하는 텍스트 에디터가 훨씬 더 편하게 사용됐다는 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VI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강력한 에디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2021년 이 현재에도 필드 엔지니어들이 유닉스를 사용하는 필드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래밍 하거나 뭔가 환경을 갖다 에디팅 하거나 할 때 VR을 쓰는 겁니다. 다른 거 안 써요. VR만 딱 씁니다. 다른 에디터가 없느냐 유닉스에서? 많아요. 비주얼 에디터들 많습니다. 아주 좋은 거 많은데 VI가 제일 편해요. 신기하죠 아주. 라즈베리안에도 리눅스라면은 무조건 이 VI가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VI라는 그런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VIM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ALS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VI만 쳐도 VI 딱 엔터 치면은 VIM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 언어를 갖다 코딩할 때 이 VR을 써가지고 코딩을 하는데 금방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텍스트 기반의 에디터예요. 텍스트 터미널에 쓰는 겁니다. 따로 에디터 이렇게 앱이 뜨는 게 아니고 이건 터미널에서 쓰는 겁니다. 그럴 때 맥OS 쓰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제 맥에서 터미널 딱 띄워가지고 이걸 VR을 쓸 수가 있는데 맥에서는 그냥 VI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VI 쓰려면 VI 명령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VI를 이 명령어를 외우느라고 한 일주일 정도 좀 헤매는데 한 번 다 외우고 나면은 사실 머리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VI 명령어는 손가락이 외웁니다. 물론 타이핑 능력이 좀 상당히 좋아야겠죠. 적어도 프로그래머라고 타이핑 능력은 어느 정도 다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타자 능력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VI 명령어가 손가락으로 외우는 거기 때문에 손이 한번 이 VI 명령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만사가 다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VI를 사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역시 앞에서 이제 유닉스 명령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도 이 VI 사용법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링크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개 링크를 갖다 내가 소개를 해줄 텐데 이 두 개 링크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둘 다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두 개 링크를 클릭해 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보면서 아 VI가 저런 거구나, 저런 커맨드 명령을 쓰는구나, 저런 식으로 입력하고 쓰는 거구나 하는 거를 미리 좀 공부를 해두면은 나중에 실습을 할 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나중에 실습할 때 무지막지하게 고민을 아마 고생할 겁니다. 아마도.
아마 어떤 학생은 이런 학생이 있을지도 몰라요. VI 미리 공부 안 해놓은 사람은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 실습 시간에 프로그램 안 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아마도 MS 워드로 코딩을 해야 되는, 또는 메모장, 노트패드 가지고 코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MS 워드나 노트패드에서 코딩한 다음에 그 파일을 갖다가 라즈베리 파일로 뭐 옮겨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다시 띄워가지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코드 컨버전은 잘 안 돼요. 이 코드가 16비트 그 유니코드에서 이 바이너리 코드로 바뀌면서 이 코드 커맨드도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분명히 텍스트로 옮겼는데, 프로그램 옮겼는데 뭐 컴파일 에러 막 나오고 그럽니다. 뭐 알 수 없는 컨트롤 기호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생하니까 미리 VI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실습을 안 해도 좋으니까 영상이라도 보면서 미리미리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숙지 잘 해놓으면은, 또는 미리미리 연습해 놓으면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실습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하반기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플립 러닝을 오프라인으로 실습실에 나와서 할 텐데,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FL 시간에 VI 시험을 볼 겁니다. VI 시험을. VI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쓰나 하는 것 같다. 내가 문제를 내가지고 타이핑하는 걸 보면서 VI를 얼마나 잘 쓰나 가지고 평가를 내려가지고 그걸 성적에 반영할 겁니다. 실습 성적에 반영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쭉 간다면 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은 오프라인으로 된다면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두면은 보내볼 거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 VI를 쓰면 무지하게 불편하고, 이 어떤 놈이 도대체 이따 이거 만들었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만든 게 이 인간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생겼죠. 이 VI 에디터 개발자 빌 조이입니다. 이름 좋죠? 조이예요. 레드벨벳 조이가 아니고, 전혀 안 닮았죠. 빌 조이. 빌이니까 윌리엄이겠죠. 윌리엄. 윌리엄 조이인데, 이 사람이 유닉스와 그다음에 이제 이 C 프로그래밍 환경에 끼친 영향은 뭐 지대합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유닉스에서 지배적인 그런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짜증나는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VI 정도의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절대 어려운 건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뭐 굉장한 프로그램 개발해야지만 돈 벌고 뭐 유명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 정말 쉬운 프로그램, 그리고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간단한 거라도 정말 딱 개발해 가지고 쓸 수 있게만 한다면은 뭐 이런 사람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바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컴퓨터계에서 일해가지고 노벨상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 다음에야 뭐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VI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링크를 갖다가 찾아서 보라고 했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여기다 한번 이 VI 사용 라우트 맵을 갖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간략하게 하면 이래요. VI의 동작 모드는요, 일단 VI가 딱 쳐가지고 에디터 들어가게 되면은 명령 모드와 입력 모드 두 가지로 동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면 되겠습니다. 명령 모드는 VI 에디터에서 커서로 움직이는 그 여러 가지 편집 명령을 수행하는 모드가 명령 모드고, 타이핑하는 모드, 프로그램 갖다 입력하는 모드가 바로 입력 모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실행을 시작하고 나면은 바로 명령 모드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I, 인풋이죠. A, append, 이런 I나 A나 이런 O나 이런 명령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입력 모드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타이핑하는 글자는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이핑하다가 커서를 옮기거나 뭔가 지우거나 뭐 복사를 하거나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명령 모드로 가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Escape, ES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에디터가 명령 모드로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누르는 키보드의 내용은 명령 모드에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각 그 명령, 뭐 입력 모드 들어가는 이런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콜론이라든가 슬래시라든가 물음표라든가, 아니면 뭐
ZZ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 Q 명령, 그리고 느낌표 땡 명령, 이런 명령들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드인 명령 모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VI에서 빠져나가는 그 방법, 뭐 Q 땡 또는 W 땡 또는 ZZ 이런 것들 VI를 종료시키는 명령인데, 이런 명령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VI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VI로 들어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VI 하고서는 텍스트 파일 이름을 갖다 쳐주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VI test.c 하고 치게 되면은, 엔터를 치게 되면은 명령 모드로 들어가서 I를 누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타이핑할 수 있는 모드가 되고, 그리고 명령 모드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스케이프 키를 눌러가지고 명령 모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VI는 현재가 명령 모드냐 아니면 입력 모드냐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다 입력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명령 모드에서 ZZ를 친다 또는 W하고 느낌표를 친다, 그러면은 저장하고서 끝나게 됩니다. 끝나면 다시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핑한 내용 갖다 다시 보고 싶으면은 more, cat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내용 갖다 확인할 수도 있고, 물론 VI 테스트 다시 해가지고 내용을 다시 볼 수도 있겠죠. 뭐 타이핑하다가 이거 망했다 해가지고 다시 다 캔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Q 땡 하면은 VI에서 입력한 모든 내용이 취소가 되버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VI 여러 가지 명령어를 사용해서 명령 모드, 입력 모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명령 모드하고 입력 모드 쓰는 게 처음엔 되게 헷갈릴 겁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입력 모드였는지 아니 명령 모드였는지 이거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몇 줄 타이핑을 날릴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면요 정말 편해요. 사실 이 명령 모드 쓰는 명령이 몇 개 없고, 그리고 대부분 유사한 명령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I, 이게 인풋 명령인데, I 그러면 그냥 인풋 명령이고, 대문자 I를 하게 되면은 이건 또 다른 인풋 명령이에요. 이건 또. 그래서 같은 인풋 명령인데 약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그런 것들은 비슷한 글자로 써놨어요, 다. 그리고 이런 이제 텍스트 ABCD 같은 그런 글자와 그 다음에 이런 뭐 땡이라든가 아니면 물음표라든가 슬래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특수교를 섞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몇 개가 없어요, 사실은요. 몇 개 없고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정말 며칠 동안만 좀 헷갈리지, 그 다음부터는 아마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가서 움직일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VI에서는 이 명령 모드든 뭐든 간에 대문자, 소문자를 완전히 별도로 구분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거. 대문자와 소문자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아마 VI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익히는데 아마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에 요 유닉스 커맨드하고 그리고 VI 커맨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유튜브를 통해서 해보고, 그리고 만약 환경이 된다면 아까 말했듯이 맥북 가지고 있는 사람들 터미널 모드 딱 올려가지고 터미널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VI를 갖다 실행시켜가지고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이미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라즈베리 파이의 라즈비안에서 라즈비안 설치 이제 다 할 줄 알겠죠. 라즈비안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터미널 모드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사용하면 될 겁니다. 실습을 갖다 당장 할지 말지 여러분들 선택입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플레임 러닝 시작하면은 바로 유닉스 명령어와 VI를 사용해 가지고 실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분명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복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해둘수록 유리하다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주에도 이제 여러분들 기발 프로젝트를 뭘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 링크를 올릴 텐데, 이번 주에는 2개 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 그 지난주에도 하나만 올렸었죠. 이번에는 2개를 올려보겠습니다. 탑5 라즈베리 파이 DIY 프로젝트 of all time이라는 거 하고, 이제 15 라즈베리 파이 project for beginners in 2021이라고 하는 2개의 영상인데, 앞에서 이미 보여준 영상에 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여기 중복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복됐다 하더라도 여러 번 보면 또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참고 영상들을 갖다 매주 올려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고, 나중에 조편성을 했을 때 조원끼리 미리 딱 얘기를 해가지고 야, 우리 프로젝트 뭐 하자 하는 거 갖다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유닉스 커맨드하고 VI 커맨드 공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기말 프로젝트 참고 영상 보면서 프로젝트 구상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